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 23일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예비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단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단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혁명사족 지도국 산하단위 연구사 박진양, 속도전 청년들격대 제6료단 대원 박현웅, 경공업송 부원 김철준, 중구역 인민병원 의사 박경학, 평안북도 인민병원 의사 김명성, 광복원 노동자 김은미, 천마광산 노동자 김상현,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향심, 단천시 인민위원회 단천화초사업소 노동자 심혜경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풍치수리한 대동강반의 문수물놀이장이 일도선 때로부터 근 7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문수물놀이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깃든 격려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를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2013년 5월 6일에 첫 자옥사 계신 그때로부터 10월 13일까지 짧은 기간에 8차례나 우리 물놀이장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아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문수물놀이장 형성안만 하여도 113건이나 봐주시고 또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또 떼약볕이 내려쪼이는 8월에도 우리 문수물놀이장을 찾아주시어서 설계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정말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2013년 9월 20일 우리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 자연 채광을 해주었지만 이제 삼복철이면 떼약볕에 몹시 무더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가림풍을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그 누구도 이 실내 물놀이장 안에 해가림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그만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내 물놀이장에 파도 수조며 조기 수영 수조 주변에 해가림풍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훌륭히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준공 후 지난 기간 230여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여름철 답사 열풍이 일어번지고 있는 속에 운중광산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목청권 만세의 함성을 토치올리면서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이후 답사 행군대원들은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 육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간백산 미령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감백산 비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저고 해방 이후 수행에 쌓아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에 대해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번 답사 행군 기간에 항일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투철한 수령결성의 정신을 심장마다 쪼아받고 당면한 강물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적 성과를 이룩해 나갈 불타는 한마음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이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집단적 경쟁 열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자. 독촌지구 탄광윤합기업소 남양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올해 들어와 매달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광의 공무직장과 벨트갱의 종업원들은 운반 설비 보수를 위한 부속품 생산을 따라 세우고 벨트 콘비와 운반 계통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짜고들어 그 가동률을 현저히 높여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개 제13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관계영수 보장을 위한 동래강 저수지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는 데 맞게 윤전기재들과 상차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넣으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기본 온재와 문호미연재, 취수탑 건설과 물길글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동래강 저수지는 현재 취수탑 공사는 76회 개선해 있으며 취수굴 공사는 마감 피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호미 공사는 토랑 들착 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 타입에 진입하였습니다. 기본 원재 공사도 40%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방창공 니준다스터를 맞는 올해 동래강 저수지 건설을 결석하여 홍건도 1단계 간섭지와 2단계 간섭지의 관경수를 안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각지의 농업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 기어이 다수확을 안아올 인류 많고 당면한 논뼈 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시 동암협동농장에서 논뼈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각종 김매기 수단들을 이용해서 김매기를 다그치는 한편 우랭이 유기농법과 논판 양호를 모든 작업반들이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랭이 유기농사를 하니 살초제는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빈자비 효과를 높이고 비료를 20% 이상 줄여가면서도 높은 수확고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판 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군 외학협동농장에서는 앞선 영농 방법들을 받아들인 데 맞게 김매기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논김매기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거름에 충분히 재운 청풀을 벼포기 사이에 깔아주고 린비료와 용량액을 입토 비료로 주어서 논뼈의 뿌리 활성과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면적의 다수학 농법인 원형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모내기를 했습니다.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는데 물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벼의 영양 상태와 포전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 깊은 물대기를 진행하며 모사리가 끝나는 차례로 2 내지 3cm로 얕게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독림거치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누에거치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치 트는 시기가 다가온 데 맞게 모기주기와 소독을 비롯해서 누에치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거치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누에거치 생산이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뻥잎 생산이자 거치 생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작업반들에서 우량 품종의 뻥나무를 갱신함으로써 뻥잎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에를 치면서 얻은 경험을 보면 누에 나이별 특성에 맞게 보기 보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누에의 폐하를 높이기 위해서 이슬봉에 서석에를 뿌려주고 점심에는 가물기 때문에 0.5%의 서석에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녁봉에는 밤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누에의 하루 모기량에서 50%의 뽕을 주니까 누에 크는 속도가 하루가 모르게 크고 있습니다.
강용 거치생산사업소에서도 뽕밭 비배 관리와 누에치기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최근에 양매장을 새로 건설하고 여기에서 기후풍토에 맞고 뽕잎 생산량이 높은 뽕나무 모두를 한 해 50만 그루 이상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뽕나무 모듈로 그루가꿈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면적에 한해서 그루가꿈을 진행했습니다. 뽕나무밭 비배 관리에서는 뽕잎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3일에 한 번씩 분무해주고 있고, 누에치기에서는 뽕잎 주는 시간과 온습도 보장을 규정대로 하면서 뽕잎 주기 전 소독 사업도 매일 진행해서 누에병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길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함죽은 평풍독 염소 목장에서 염소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인공 풀판을 잘 조성해놓고 애국풀과 자주꽃짜리 풀을 비롯한 용량가 높은 모기풀을 많이 재배해서 모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염소 마리수가 늘어나고 젖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 목장에서는 염소젖과 요구르트, 치즈, 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젖 가공품 생산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라선시 시내농축산물 생산분사업소에서는 집짐승 기르기에서 앞선 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입 악력과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폐사율을 극력 낮추고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정도의 자연 풀판과 인공 풀판을 조성하고 이동 방목을 짜고 들어서 많은 양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숭산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기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모체 양묘장의 나무모 온실과 야외 조궁구를 본뜻하게 꾸려놓은 이들은 군 전자업무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최근에 나무모 생산의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무모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데 맞게 도내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 주문 봉사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문제는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는 문제의 하나이고,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은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인민적 시책들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시책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상업만 놓고 봐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상업,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인 것만큼 우리 도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상품 주문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산업 공장들을 활성화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이 식은 리 상품들과 산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꽉 채우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상품들의 가짓수가 하나둘 늘어나는 데 맞게 우리는 식은 주민들에 대한 수요 장악도 더욱 구체적으로 하고, 또 서로 다른 지역별 수송 조직도 잘 짜고 들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제때 가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림 직매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도 황철 노동계급을 위한 이동 봉사 활동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인민생활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의 인민사랑, 우리 당의 멸사봉호 정신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더 깊이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철 노동계급과 그 가족들이 생활상 편의에 다소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동봉사 활동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2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934만 2,400여 명, 사망자 수는 47만 8,900여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3일 하루 동안 3만 5,500여 명의 감염자와 87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은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산불처럼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정부가 바이러스 전염병의 전파를 거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23일 하루 동안 4만 131명의 감염자와 76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15만 1,479명, 5만 2,77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디아, 페루, 칠레, 카나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정국장은 22일에 진행된 화상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새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와 지도력의 결핍이라고 하면서 분열된 세계로는 이 대류행 전염병을 물리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전염병 전파 상황을 분석해 본 데 의하면 지난 5월에는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9만 명 정도로서 바이러스 감염증이 약간의 안정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자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했는데 결과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염병이 다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1일에 하루 감염자 수는 18만 3천여 명으로서 이것은 전달의 평균 하루 감염자 수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되며 전염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이러한 실태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위험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순간이라도 해이된다면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 특히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 단위들에서 방역사업에서 해이성은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순간도 긴장성을 늦춤이 없이 더욱 각성분발하여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을 보면 이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와 원산만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중부 이남 지역에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주를 비롯한 이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이 금야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균보다 8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조선소의 중부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30 내지 50mm, 특히 원산만 지역에서 70mm 이상,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이하입니다. 내일은 6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 5월 초 닷새입니다. 내일 조선소의 중부에서 약해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동해안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도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후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후렸다가 저녁과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창성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과 27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이 북부 지역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이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